자, 박종호의 스팟 목요일 순서 오늘 이분과 함께 출발해 봅니다. 최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법사위에서 예. 분투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이 법사위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예. 감사한 게 매일매일 이 아드레날린이 팍팍 솟구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네. 정말 열리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네. 법사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법사위는 제가 뒤에 잠깐 하도록 하고 일단 내란 1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맞습니다.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 어디서 이 내란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2월 3일 날 네. 그 제가 이제 열린공감 TV라는 곳의 대표님하고 내란에 대한 제보를 받았거든요. 계엄 관련된 제보들을. 그래서 국회에 긴급하게 와서 12월 3일 날입니다. 예. 당시 이제 김민석 수석실 보좌진을 통해서 여러 의원실의 보좌진들과 자리를 했어요. 긴급대책회의처럼 해서 중요 사안이 있다. 세 가지 일을 들고 왔는데 예. 하나는 우리 그 신용환 교수님이 5대 사찰 그 김건희 주술권 해가지고 고발당하셨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모아온 거 하나 하고 주술 관련된 자료. 그다음에 김충식이 핵심 브로커로서 네. 아주 만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 그다음에 계엄이 아주 임박했다. 당장 오늘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 군의 동향에 대한 제보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6시까지 회의를 했어요, 국회에서. 좀 섬뜩하지 않아요? 저는 6시까지 회의를 6시까지. 하고 예. 6시 반쯤에 나와가지고 집이 원주니까 이제 원주를 갔어요. 저녁을 먹고 원주 가서 예. 원주 도착해서 집에 가가지고 약간 기분이 좀 꿀꿀했던 게 경각심을 갖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또 민주당 내 일부 후배들한테도 제가 막 연락했거든요. 지금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절반 이상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네. 형을 아껴서 하는 얘기인데 자꾸 그런 얘기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요. 무슨 라고 하는 게 이 시대 뭐 계엄이야? 계엄이냐 이런 얘기. 예? 주술 얘기 자꾸 하면 형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런 분위기여서 기분이 좀 꿀꿀해가지고 네. 맥주를 쫙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계엄이 아이고.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계엄 딱 터진 소식을 듣자마자 네. 순간적으로 서울에 이제 몇몇 선배들한테 전화했더니 벌써 여의도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요. 저는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나는 뭘 하지 그래가지고 그때 예. 지역의 시민사회 노동계 쪽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역 집회를 대규모로 열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검경이 집중되는 거를 막아야 되고 군경이 집중되는 것을.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놀라웠던 게 그때 일종의 좀 두렵기도 했지만 자신감이 있었던 게 진짜 오랜만에 연락한 거거든요. 한 10년 막 이렇게 만에. 한 30분 만에 지역의 그 운동가들이 300 몇십 명이 텔방에 쫙 모였습니다. 그 집회 준비를 그때 막 하고 예. 새벽 집회하고 또 서울로 총집중한다. 막 그러는데 계엄이 해제가 됐지만 또 그때 2차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제보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집회를 한 다음에 곧바로 서울로 다들 끼어 올라왔죠. 긴박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 앞의 상황만 지금 어제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예. 있지만은 지역에서도 지역에서도 원주에서도 뜨거웠네요. 예, 그리고 지역별로도 막 전화들을 서로 돌렸어요. 어허. 전국 각 지역마다 들불처럼 집회들을 만들고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전국 집회를 만들어야지 국회나 서울이 고립되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총집중 집회는 서울로.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계속 집회를 해서 분산시키고. 맞아요. 그래서 뭐 6시간 만에 뭐 끝났다. 6시간 동안 했던 어떻게 보면은 예. 경고성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쪽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고 정말 길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느냐. 아찔한 상황인데 아찔한 이렇게 상황이었죠. 최혁진 의원이 지역에서 빨리 연락을 계속해서 돌리고 구성하면서 준비했다. 이제 국회 앞 상황을 저희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 시민들이 국회 앞에 달려와서 막았으니 망정이지. 이렇게 안 됐으면은 국회의원들 끌려 나오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제가 한 10시 한 50분서부터 전화를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이미 뭐 하는 노동운동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술이 많이 취했더라고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뭔 저한테 개소리냐? 막 뭐라 그러더니 좀 이따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술이 벌쩍 깬다고. 예. 그래요. 이 1년 전 그 상황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1년 전 내가 이러다가 계엄 소식을 들었지. 네.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다가 오마이 TV를 통해서 밤을 지새웠지.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최혁준 의원도 1년 정말 예.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예. 계엄 이 날 내란의 밤부터 해서 지금 어제 1년까지 돌이켜 보면은 정권도 교체가 되고 대한민국이 이 정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렵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 밤에도 굉장한 리더십을 보여줬고요. 뭐 우원식 의장님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확인되지 않는 기대였지만 저는 군이 전폭적으로 이 계엄에 전격적인 동조를 하진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지만은 군도 이제 민주시민 교육 같은 경우를 배우게 되고 하는 그렇죠. 과정 속에서 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군 내부가 다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날 밤에 문득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군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내전까지 가는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안 좋을 텐데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란에 반대하고 계엄에 반대하는 군 세력이 분명히 등장할 텐데 시민들을 네. 보호하겠다고 그 세력과 거기에 동참한 세력 간의 전투가 벌어지거나 이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다치게 되는 상황까지 가면 네. 그건 정말 위험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날 여의도에 몰려오신 시민들이 큰 역할을 하신 게 평화적으로 자제하시면서 그 과정들을 맞아요. 관리하신 거예요, 사실. 폭력적으로 대처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예. 네.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헬기 지연된 것부터 해가지고 네네.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작전 수행하지 않은 부분들 너무나 다행이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이 민주화운동 기념일 예. 뭐 이 법정 공휴일 이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국민 주권의 날로 기념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을 만방에 맞습니다. 알려야 된다. 이거 말씀도 계속 하셨어요. 예, 엄청난 사건이죠. 뭐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사건인데 군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같은 경우가 벌어졌는데 네. 그거를 시민들이 촛불 하나로 소위 그 촛불도 아니죠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춤을 추면서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거고 맞습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장갑차를 막아섰던 청년이 공포감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상황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아픔을 줄 것인가라는 때문에 용기를 내고 맞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날은 역사적으로 기념해야 되고 이것이 단지 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군이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어제 윤석열이 내놓은 SNS 메시지, 뭐 물론 일본 언론과 인터뷰도 했던데 네. SNS 메시지를 보면은 윤석열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줬다. 저는 어떤 아주 메시지입니까? 뭐냐면 최근에 예, 일부 인사들은 내란 척결로 인한 피로감들이 너무 과도하고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 핵심들만 처벌하고 네. 사회 통합을 해야 된다, 봉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곳곳에서 제가 만나거든요. 근데 어제 윤석열이 보여준 건 뭐냐면 네, 사회 통합이 될 리가 없다. 우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네. 만약에 새로운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다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속내를 다 드러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내란 세력에 대한 확실한 척결이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의 기초를 닦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다. 어제 일본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많은 매체가 한국 사회가 극단적 대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회 통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그 인터뷰와 맞물려서 내고 있더라고요. 1년 뭐 이렇게 해서. 네. 저는 그런 메시지를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가장 친일적이었던 거의 일본인스러웠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인 거지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강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를 염려해서 그런 메시지를 냈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이 요미우리 신문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난 메시지를 함으로써
저는 어찌 보면 우리가 확실한 내란 척결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치지 않게 만들고 있는 맞습니다. 윤석열의 메시지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사과를 사실상 안 했죠. 예. 안 하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뭐 이제 25명이 모여서 하고 뭐 개별적으로도 사과 메시지 내면서 한 40명 정도 그 메시지를 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데 예. 국민의힘의 이런 자세, 판단 이런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시사는 막 클 것 같아요. 그 이제 속마음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고 예를 들면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조이대 대법원 체계에서 자신들은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조이대 대법원 체계에서 나오는 판결 있잖아요. 영장 기각 거기에 따라붙는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 내용과 네. 국민의힘의 주장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꼭 들어가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서 또는 국회 바깥에서 늘 얘기하는 게 뭐가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다.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계엄을 하고 싶어서 했냐? 민주당이 폭주를 하니까 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못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와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들은 저는 논리적으로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공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장동혁에게 저런 쓸데없는 자신감들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법개혁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참에 대단히 중요하고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내란 척결의 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란 척결의 중요한 과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의미가 있었던 게 이 네.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 이제는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어제 법사위도 제가 쭉 화면을 봤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 또 전쟁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예. 저분들은 이제 목표가 아수라장이거든요. 일단은 전에도 제가 오마이 TV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네. 상임위 회의가 있을 때 안건에 대한 준비를 거의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오세요. 음. 안 하고 들어와서 그냥 근거 없는 내용들 가지고 깽판치기 그렇게 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만들고 네. 민주당의 폭주로 결국 소수 야당에 대한 억압으로 오늘도 파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코스프레하고 그러면 언론은 일제히 법사위 오늘도 파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있다라는 거고 예. 어제 뭐 신동욱 의원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뭐 마이크도 없이 그러니까 발언을 하지 말라고 추미애 위원장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동욱 의원이 하여간 희한하게 예. 질의 순서회의에서 할 때도 통상 제 앞에서 발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근거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저분이 언론인 출신이라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뭐 보수다 진보다를 떠나서 언론인 출신들은 최소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분은 추정을 가지고 막 던져요. 면책특권이 저 안에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 다음에 아주 미묘하게도 또 제가 그 다음 순서여서 저는 하나하나 또 이렇게 논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에 예. 대해서 그리고 주장에 꼭 또 대해서 듣다가 끝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도망을 가세요. 늘 그래요. 반복적으로 자기가 막 얘기를 하다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라.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조용히 도망가 버리세요. 예? 아까 또 저희가 좀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화면 보니까 나가는 모습이 저희 예. 오마이 TV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송석준 의원이 어제 또 열심히 일어서서 저는 전투력을 좀 송석준 보여주더라고요. 의원의 내면이 잘 보입니다. 뭐 이 방송을 혹시 송석준 의원께서 예. 들으신다라면 뭐 반박을 하셔도 뭐 얼마든지 어. 뭐 오마이 TV에서 출연 안 시켜드릴 것 같긴 하지만 굳이 나오신다라 그러면 네, 반론 예. 들을 수도 있고. 예. 그 어떻게 어제도 보셨어요? 막 갑자기 자기가 전사가 된 양 막 떠들다가 퇴장까지 당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가시는 송석준 의원한테 네. 오늘도 퇴장을 유도하시는군요. 그랬습니다.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아무것도 안 해와서 할 말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이미지는 만들고 싶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추미애 위원장님한테 막 대드는 행동들을 하다가 네. 결국 강제 퇴장을 당하는 거죠. 퇴장을 당할 때 보면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원하는 바를 얻은 거죠. 원하는 바를. 퇴장당해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네. 한참 놀다가 이제 마냥 놀다가 이제 좀 체력을 회복하면 들어오는 거죠 또. 예. 그 어제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12.3 개헌 국민께 충심으로 사과, 이유 불문 머리 숙여 뭐 이런 입장도 내긴 했던데 법사위에서는 또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예. 사과를 했잖아요. 박지원 의원께서 어제 그 자리에서 어. 송석준 의원은 그래도 사과에 이름을 올렸어 사과문에 네. 너무 잘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당황해하더라고요. 주변에 아마 주변의 법사위에 예. 다른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몰랐었나 봐요. 어. 웅성웅성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송석준 의원한테.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항의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쩔쩔매고 전화를 받다가 네.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한참 있다 들어오더니 예. 갑자기 퇴장당했는데 질의할 권한도 없는데 네. 발언할 권한도 반언을 하겠다라고 막 발언을 달라고 하더니 한 5분 동안 소리 지르고 했어요. 맥락도 없는 소리를.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쇼를 했다.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거로 인해서 나가서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의도 터지고 뭔가 이거를 갖다 이미지로 만회를 해야 되니까 네. 와서 그냥 괜히 소리 지르신 거예요. 예. 그런 일도 있었군요. 송석준 예. 의원님 제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예. 옆에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다 이게 파악해서 전해주고 계신데 이 내란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냐 이게 이제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 어제 제가 국회 앞에서 있었던 이 집회 시민 대행진 현장도 갔었지만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법부 이대로는 안 된다. 내란 재판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그래서 중요한 법안을 저희가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니까 네. 곧 있을 본회의에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또 필버를 하겠지만 통과를 시킬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추경호 기각 관련해서도요. 하필이면 12월 3일 날 기각 결정을 하잖아요. 역시 기각의 사유는 똑같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의 맥락과 똑같습니다. 결국 조이대 키즈라고 하는 사법부의 판사들은 네. 이거를 내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심들을 그런 식으로 저는 드러내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것도 국민의힘 그 입장과 맥락이 다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습니까? 당시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금 계엄해제를 하는 본회의 표결장에 못 들어가게 막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갖다 사실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가면 할 짓이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추경호는 의원들하고 증언을 짜맞추겠죠. 거의 이제 재판정에 불려나가게 될 참고인 진술이나 이런 거 하실 분들에 대해서 증인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증언을 할 것인지를 짜맞추게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벙벙한 얘기를 명분으로 해서 기각 처리를 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에게 네. 면죄부를 주는 건데요. 추경호가 구속이 됐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속 수사를 통해서 당시 추경호와 공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줄줄이 추경호와 그 당시의 입장을 같이 하면서 네. 계엄해제 표결을 반대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이렇게 기각시켜버리게 되니까 추경호로 수사가 지금 종결되는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네. 결국 추경호 한 사람을 그냥 꼬리 자르기 해버리고 국민의힘의 본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이 판결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추경호 하나의 기소로 끝나서는 안 된다. 특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서 네. 거기에 연루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을 밝혀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이 겁니까?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진짜 이재명 정부가 꿈꾸는 좋은 개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한 20명 정도가 구속돼서 의원직이 박탈이 되면 개헌론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지금 어떻게 국민의힘이 백석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에 마주 앉아서 국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내란에 가입한 자들을 전부 다 척결해서 국회의원 정족수를 줄이고 하든가
아니면은 정당 예산을 통해서 네. 국민의힘을 쪼개고 하든가 그래야 우리가 미래 대한민국의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예. 너무나 이제 화를 내시고 안타까우시고 이러고 계셔요. 근데 네. 이게 본회의가 이제 오늘 원래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이 아니고 이제 9일로 일단 연결됐죠? 9일이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쯤에는 통과가 돼서 네. 좀 더 우리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예. 봐야 될 것 같고 김건희에 대해서는 어제 구형이 됐어요. 구형이 예. 됐는데 보니까 징역 15년, 벌금 20억 이걸 김건희 특검에서 구형을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는 이유를 강조하면서 구형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죠. 15년이 말이 됩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 네, 그 박지원 의원님이요. 네, 박지원 의원님 서해 관련돼서 그것도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가 돼서 구형이 20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구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범죄의 최대치로 통상 때리잖아요. 검찰이 예? 예. 어떻게 15년밖에 안 되고 추징금이 벌금이 20억밖에 안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마인데.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특검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가 되면 구형과 무관하게 재판부에서 합당한 형을 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는 지속적으로 네. 요구를 해나가야 되고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사실은 극히 일부만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지방과 연루돼서 했던 각종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네. 추가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계속 형량을 높여 나가야지 어떻게 김건희 같은 행동을 하고 15년 구형을 받고 그리고 실제 가서 뭐 선고는 더 떨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국민들이 느낄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15년 구형 언론에서 이제 중형을 구형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예. 15년 구형이 절대 정말 적은 양이죠. 예. 너무 적다. 예. 그래요. 이게 재판부에서도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1월에 일단은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과 예.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들 예. 이걸 볼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이 검찰 인사에 개입을 한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예. 수사 보고서를 뭐 자기가 보고를 받고 이런 예. 것들 이런 예.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V0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가 네. 고위공직자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에 깊숙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박성재와의 문자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에 오마이TV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성재가 저렇게 고분고분하게 얘기를 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은 김건희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 자리에 법무장관까지 앉힌 거는 네.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의 부인 그 안방에 있는 사람 김안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에게 충성만 하면 본인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인 행보들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박성재 전 장관 오늘 소환 조사가 될 거라고 지금 예. 전해주고 있던데 이거 밝혀내야 되고. 밝혀내야 되고요. 네. 김건희가 공직에 상당하게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관가에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고 너도 나도 김건희한테 잘 보여야지만 승진할 수 있다. 고위직에 갈 수 있다. 좋은 자리 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건희가 어느 정도로 국가의 공직 인사에 개입을 하는 국정농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네. 김건희의 손을 타고 이루어졌던 각종 고위직 인사 전반에 대해서 밝혀내게 되면 15년이 뭐겠습니까? 다 드러나면 종신형 가야 됩니다. 종신형까지도 갈 수 예.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 특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김건희, 박성재 세 사람 정치적 공동체라고 특검이 이제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좀 드러나고 있다. 15년 구형 이게 아니라 김한방 국정농단이 드러나게 되면 이건 진짜 무기징역? 엄청난 거죠. 지금 예. 특검에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우회적으로 제보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 사실 특검이 지금
내부의 인력적인 제한이라든가 시기적인 제한 때문에 수사도 초기 특검법에서 했던 혐의들 중심으로만 진행이 됐지 네. 추가적인 제보들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충식과 관련된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은 아예 제보를 받았지만 수사 자체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특검도 빠른 시간 내에 그 알려져 있는 최소 수준의 수사를 통해서 네. 구형을 때린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사건들은 지금 현재 묻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의 이제 구형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예.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은 윤석열이 이러다가 진짜 풀려나는 게 아니냐. 물론 특검이 다른 사안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계속 구속이 네. 될 거라고는 하고 있지만 예. 직연재판부가 하는 모습을 보면 행태를 보면 그렇죠. 이미 올해 한번 풀어줬었고 예. 내년에 또 풀어주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걱정들. 예, 그런 걱정도 지울 수가 있고 없어요. 지금 뭐 아까 김건희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 말씀드리면 이미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김충식의 내연녀란 사람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테러 사건은 김건희가 사주한 것이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네. 그분에 대해서 조사 안 했어요 아직. 음.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거를 갖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특검의 애초에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중요 사안들에 대한 수사들이 안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예. 김건희의 지금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하. 이 수사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사후에라도. 예. 그게 수사가 되면은 15년은 예. 이거 너무 적은 작은 거다. 거죠. 있을 예. 수도 없는. 예. 아하. 그래서 뭐 좀 무기징역 말씀도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늘어날 없는 것이다. 사안이다. 예. 수사가 된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지켜봐야 되고 특검 수사가 뭐 미비하면은 종합특검 얘기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나오고 있고 아직 뭐 공식화되지는 네. 않은 것 같고요. 얘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검에 제보가 된 굉장히 주요 사안들이 있는데 현재 특검의 한계로 인해서 수사 인력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네. 진행되지 못하고 그냥 서류 뭉태기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하.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네.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다시 이거를 경찰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경찰의 고위직들도 상당수가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더구나 우리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으로 3대 특검을 했지만 네. 맞물려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종합 특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을 왜 했겠습니까? 내란의 김건희도 일정하게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특검이 주요 증거자를 이쪽으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서류를 받아온 거잖아요. 가져온 거잖아요. 네. 결국 2차 종합 특검을 해야지만 이 관련된 조사된 모든 내용들을 모아놓고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네. 즉 내란의 뿌리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야말로 이제 종합을 해서 맞습니다. 다 드러내는 예.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 예. 그렇네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 1년이 지났는데도 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하게 우리 됩니다. 지치지 말고요. 그냥 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은 쟤네들이 했는데 우리가 왜 지쳐요? 우리 그냥 유쾌하게 싸우면 되고 네. 그냥 이렇게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아드레날린을 팍팍 뿜어내면서 예, 에너지를 받으면 되고요. 네. 그래야 또 경제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 끌 때 정말 중요한 게 잠불을 잘 봐야 되잖아요. 예, 풀숲 밑에 숨어 있는 잠불. 네. 그것까지 뽑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아하. 산불은 다시 들불처럼 번지거든요. 그렇네요. 똑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자, 지금 오늘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위한 무궁화 휘장이 박힌 사진 액자를 별도로 제작을 했다. 예.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아, 예. 대통령 배우자를 위해 별도의 액자를 제작한 전례가 없어서 김건희용 액자를 새로 만드는 데만 1,000만 원 이상이 쓰였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소소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김건희를 위해 김건희에 의한 뭐 그런 정부 그런 국정 운영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놓고 예전에 보면. 뭐 최 목사님 만났을 때 자기가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네. 그다음에 어쨌든 통일교하고에서 DMZ 인근에 UN 사무소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행위를 한 것. 네.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김건희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이 회자가 됐는데 그게 아하. 빈말이 아니었고 김건희 통일 윤석열 다음에 내란을 통해서 김건희가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네. 저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사실 그 핵심 내부는 차기 대통령 김건희라고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뭉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냥 하면서 충성서약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이제 해외에 나갈 때도 김건희를 위한 그 예. 방을 또 준비해가지고 예,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예. 꾸미고 뭐 그랬던 사안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액자까지 이렇게 또 마련해놨다. 그러니까 V0, V1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인사 문제나 이런 걸 박성재 주고받은 메시지 이런 걸 보면은 김건희가 뭘 다 쥐고 흔드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임성근 구명 의혹 같은 것도 물론 이게 특검에서는 확 어떤 거다라고 밝혀내지 못했지만 예. 김건희가 작용했기 때문에 경도도 있었고 윤석열이 움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금 예.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을 지금 정도 수준에서 덮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복무하고 종사했던 사람들은 네. 어떻게든 빨리 덮고 언론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확산되지 않게끔. 하지만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나 크고 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파헤쳐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네. 하나가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부산 엑스포에서 그때 대행사라든가 수백억 대의 돈이 뿌려질 때 김건희가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미 수차례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예. 그렇네요. 당장 내란에 직결되는 네.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국민적 관심이 있었던 사건들만 지금 들추어낸 거지 그런 과정 속에서 김건희가 어떤 식으로 용역 입찰에 개입을 했고 네. 그 돈이 그런 식으로 허투루 흘러들어간 돈이 어떻게 우회적으로 또 김건희 주변 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면 상당한 지금 수사 역량이 투입이 돼야 예. 됩니다. 예, 끝나지 않았다. 수사. 그리고 사회 통합은요. 시민과 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뭐 지역 화폐 발행하는데 뭐 진보만 줍니까? 민주당원만 줍니까? 모든 국민. 아니죠. 예. 모든 국민들에게 하죠. 아동 수당 주는데 뭐 보수 집안의 아이들은 안 줍니까? 다 주죠. 예. 그 과정 속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네. 행정을 혁신하고 이게 통합의 과정인 거지. 기득권들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제 그만 싸우자. 이건 통합이 아니에요. 네. 예. 진짜 통합은 시민들을 주인으로 세워서 보수든 진보든 네.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신들 모두를 보살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게 통합이죠. 그 본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무슨 사회 통합을 안 해요. 해나가고 있지.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영남권에서도 민주당 네.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금 비등비등하고 아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하긴 잘해. 그게 뭐겠어요. 우리도 국민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게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논리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배신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땀 흘리며 살아가다 지금 나이 들어서 외로워진 사람들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발전시켰으니까 우리가 모실게요. 그게 통합이에요. 생산성이 없다고 내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게 통합이지 그런 헛소리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궤변이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네. 가다듬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자, 우리 의원님 가셔야 되는데 네. 최혁진 TV를 통해서 또 의원님의 의정 활동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최혁진 TV.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오마이 TV의 예언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저 깜짝 놀란 게 제가 국회의원 되고 얼마 안 됐는데 예. 우리 오마이 TV 여기 분들이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혁진 TV는 연말 되면 10만쯤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한 2만 뭐 내외였었거든요. 어떻게 10만을 갑니까? 10만 이상 되는 국회의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예. 근데 지금 봤더니- 10만 가까워졌어요. 그렇네요. 와, 되면은 놀랍습니다. 저는 너무 10만 감사합니다. 넘을 것 같은데요. 최혁진 그러니까요. TV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최혁진 의원을 응원하고 있고 의정 활동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최혁진 TV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